2003년 12월 29일입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2003년 12월 29일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밀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사건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문이 잠긴 집안에서 남편을 제외한 부인과 3살박이 아들, 10개월 된 딸 등 총 3명이 살해당한 사건으로 한국 최초의 밀실 살인 사건이었고, 그 잔혹한 범행 수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자, 사건 현장 그 시간으로 가볼까요? 네, 2003년 12월 29일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남편은 혹시 아내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고 동창생 이 씨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나 싶어 연락을 해봤는데, 전화를 받은 이 씨가 걱정하면서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다 복도 끝으로 난 작은 방 창문이 잠기지 않은 걸 발견하고 거기 손을 넣어서 안에 핸드백을 꺼냅니다. 이 핸드백 안에 집 열쇠가 있었고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느낌이 쎄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집 안 상태는 혹시 어땠습니까? 놀랍게도 가족들이 모두 집 안에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부인은 얼굴에 치마를 뒤집어 쓰고 올가미에 목이 조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3살 아들과 10개월 된 딸도 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파트 7층이라서 베란다 쪽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복도 쪽으로 난 창문의 방범창도 망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부인이 식사 준비를 하던 음식 재료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만약 누가 왔다면 그 저항 흔적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거고, 처음에 형사들은 현장에 딱 도착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겉보기에는 이 부인이 자녀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이 보였지만 형사들의 눈에 이상한 점이 띄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녀를 살해할 때는 최대한 고통받지 않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숨진 아이들의 가슴과 목에 짓밟힌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 단란했던 가정에서 부인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타살의 무게를 두고 주변인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이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여고 동창생 이 씨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씨는 아까 남편이 문이 안 열리고 아내가 같이 전화했던 있겠다 사람이요. 해서 전화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두 사람은 여고 시절 단짝 친구였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사건 2년 전에 인터넷 동창 모임을 통해서 다시 만나 수시로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를 정도였는데요. 담당 형사는 이 씨를 수사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손등에 줄자국처럼 상처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수사 과정에서 손등을 애써 감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경찰의 추궁 끝에 이 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까? 이 씨는 범행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날도 피해자 집에 놀러 가서 평소처럼 아이들과 놀다가 먼저 3살배기 아이를 작은 방으로 유인해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깜짝 쇼를 준비했다면서 얼굴에 치마를 덮어쓰게 하고 10개월 된 딸을 안게 한 다음 방문 쪽으로 유인해서 빨랫줄 올가미로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딸을 안고 있던 피해자는 죽기 직전까지도 아이를 떨어뜨릴까 봐 저항도 하지를 못했어요. 어떡해. 그 다음 이 씨는 10개월 딸까지 잔인하게 살해하고 열쇠로 현관문을 잠근 뒤 열쇠를 넣어둔 핸드백을 창문 틈 작은 방에 던져두고 밀실로 꾸몄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방법을 택했을까 싶고, 아이 엄마는 그 10개월 된 아이가 다칠까 봐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근데 가해자는 대체 왜 이런 거예요? 이 씨는 원래부터 피해자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가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에 질투를 아이고, 느끼고 말도 안 피해자가 자기를 무시한다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해요.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 남편의 속옷까지 정리하고 가족 여행을 따라다니기도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피해자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 씨는 피해자의 가족을 파괴하고 피해자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이 씨는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이들까지 죽인 이유에 대해서는 걔 옆에 있었으니까라고 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재판에서 이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가해자, 이렇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 악마네. 이건 맞아. 남편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불륜을 와. 자, 오늘 역사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